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은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계기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돼요. 어떤 이야기와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야, 네. 그쵸. 사실은 이제 언론에 뭐 실리는 목적도 아니고 예. 저희가 어떤 뭘 팔기 위해서 이렇게 예.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기후 위기는 알려야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기후 활동가이고 이제 박사님께서는 글로도 뭐 말로도 이제 기존의 이제 경력들을 또 바탕으로 이렇게 또 네, 그냥 오래 살았다 그러세요. 나보다 오래 살아서 뭐가 구질구질하게 걸린 게 많은 인간이다. 그러세요. 네. 네.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좋아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야기해보세요. 네, 열심히 이제 기후 위기를 또 음. 알리고 계시는데 네. 되게 바쁘게 지내시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보기 나름인 거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각자 필드가 뭐 기후 위기라는 건 이제 같고 같은 동시대를 살지만 그래도 좀 다른 생활 그리고 또 다른 세대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어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큰 예. 돈을 지금 들고 예.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예. 했던 부분에 박사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아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또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함께 하시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딱히 무슨 뭐 역사적 사명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뭐 이 땅에 뭐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우리는 그런 거를 외웠던 시대이기는 한데 나이를 먹으니까 뭐 굳이 뭐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이게 이슈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냥 요거이고 그래서 또 널리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그래서 그것도 또 우리 또 젊은 세대와 함께 또 호흡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또한 중요하고 귀한 기회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기후위기를 알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세상에 기후위기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를 제가 잡았던 것도 유일하게 좀 달랐던 게 좀 세대 간의 연대가 특히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청년 기후 긴급 행동에서 이제 청년으로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게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는 좀 더 이제 기존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고민해 오시고 또 운동해 오시고 말씀해 오신 분들이랑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아서 냉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큼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냉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질문을 여쭤보면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하셔서 예. 정말 이제 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정말 스펙트럼이 정말 넓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좀 최근에 기후 위기 관련해서 좀 네.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토픽 아니면 키워드 있으실까요? 저는 의외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희 정체성 자체가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조금 과학적인 그런 관심이 항상 저한테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관점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는 거는 지난 이제 5억 4천만 년 동안의 이 자연적인 기온의 변동의 폭이 지금보다 기온이 높아졌을 때는 최대 15도, 그 다음에 낮을 때는 우리 빙기라고 하죠. 한 5도 정도 낮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5억 4천만 년 동안에는 20도의 범위 안에서만 계속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이 기온이. 그런데 러시아의 이제 과학자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그걸 다 풀어냈어요. 왜 20도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가. 그러면서
바로 요 20도 안에 움직이게 되는 거. 만약 여기에 생명체가 없었으면 기온이 영하 90도가 되든지 아니면 영상 310도가 돼야 된다는데 왜 기온이 이렇게 한 지금 현재 우리 15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10도에서 30도 범위 안에서만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움직인단 말이죠. 왜 그러면은 다 얼어붙든지 다 지글지글 끓든지 이 두 상태로 가야 되는데 요 가운데 상태 이게 바로 생명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좀 풀어냈는데 요즘 이제 그 논문을 열심히 이제 읽고 그리고 그건 관측하고도 딱 맞거든요. 요게 그 범위가 그러니까 기온이 10도에서 30도 안에 요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관측과 이론이 일치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재미있고 이걸 또 어떻게 쉽게 또 일반 분들이 또 이해를 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 러시아 학자가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뭐 2010년대 이제 그런 거를 해놨는데 이게 러시아 과학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내에 이제 쉽게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항상 이 과거 고기후 자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어떻게 이게 딱 이 범주 안에 있을까? 요 10도하고 30도의 이 범주 안에서만 왜 이 지구의 기온은 변화가 되나? 항상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푼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의 이제 책을 찾고 그 책을 이제 그동안 쭉 읽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일반 사람들한테 좀 쉽게 표현이 가능할까? 저는 요즘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죠. 박사님은 확실히 이제 그냥 보시는 자료들을 혼자 소화하시는 것만 잘 하시는 것 플러스로 그걸 이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좀 더 확산할 수 있을까의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뭐 스스로 뭐 연구를 해갖고 발표를 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 과학자 세계에 가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논문을 이제 잘 써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런 논문으로 다 나왔던 것들을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일반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골라내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이제 좋게 만들어내는 거. 그게 그냥 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평생 그래도 과학자의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과학자들이서 논문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갖고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냥 이 시대의 그냥 저의 사명이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까 초반에 어? 아까 초반에 어. 이 시대의 소명이고 뭐 이런 거 없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인 아니까. 아, 웃겨. 이렇게 모순적인 인간하고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한다. 아,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모순적이지만 큰 뭔가 의미를 찾아서 그럼요. 헐떡거리고 이야기를 아, 하는 맞죠. 존재라고 하는 거 불쌍히 봐줘야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특하고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잘 사실 찾네. 조심해야 되겠다. 아, 웃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과학이라는 게 사실 되게 우리의 뭐 실제하는 세상을 또 탐구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많은 지식과 또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께서 또 그런 역할들을 또 잘 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좀 기쁨을 느끼시는지 그럼요. 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논문을 읽을 때는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이야기지만 이거를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낼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 어떤 짜릿함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역할이기도 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과학자로 또 사시고 예. 또 이제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예. 또 예. 교수님들도 예. 계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있으셨는데 기후 위기를 알려야겠다 예. 또는 이거를 완전 내가 파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다양한 관심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기후 과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하시게 된 이유?
제가 그러니까 기상학과를 입학을 한 게 이제 80년대 초반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대기과학과라고 부르는데 기상학과에서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런 과목이 없었어요. 저희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날씨를 예측하는 그 기본적인 과목들, 뭐 연력학이나 유체학과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배우는 그런 학과였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제가 졸업을 하고 뭐 국립기상과학원에는 이제 들어갔지만 다 이제 뭐 날씨 예측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갖고 저 역시도 뭐 그러한 쪽에 이제 일들을 쭉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2005년으로 기억이 되네요. 2005년도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지금 안면도에 기후 감시 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뭐 온실가스, 뭐 미세먼지 이런 거를 측정하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제가 이제 발령이 났는데 원래는 이제 원래 날씨 예측 이쪽을 했던 사람이라서 가면서도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날씨 예측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매일같이 이제 온실가스 농도라든가 이런 이제 변화를 갖다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그때 처음 인식을 했어요. 그냥 기후 변화라는 걸 제가 그때 이제 그전에 물론 말로다가 뭐 여기저기서 듣기는 했지만 실제 이제 제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이러한 변화가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게 뭐 그렇게 위험하다 뭐 이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과학에서 굉장히 어떤 뚜렷한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 점점점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제 2000년대 그렇게 이제 5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을 했고, 이거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 이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한테 이제 계기가 있었던 게 2000년대 한 10년 2010년 한 전해 뭐 2해 정도 뭐 그 전쯤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뭐 사무실에서 이제 항상 뭐 잘 이야기를 하던 동료들하고 커피 한 잔을 이제 마시다가 제자리로 이제 돌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훅 돌았냐면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훅 돈 게 저 친구들하고 보니까 낮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사람이 항상 자기 편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셔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뭐 업무 끝난 다음에 저녁에 뭐 밥을 먹으러 간다든가 뭐 맥주를 한 잔 마신다 그래도 항상 그 똑같은 친구들하고 가고 같이 밥 먹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면서 내가 오늘 조금 전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고 한 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6개월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걸 지금 계속 우리는 지금 반복을 하고 있네. 약간 거기서 뭐 우리 청장이 어땠대더라 그런 업데이트된 자료만 하나 이렇게 들어갈 뿐이지 이야기 맥락은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인생이 그리고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약간 탈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를 했냐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갖고 시민단체에서 뭐 한다라는 주로 이제 제가 과학 분야니까 뭐 시민단체에서 환경이라든가 과학 분야에 무슨 뭐 강연회가 있다 뭐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거를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뭐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 학교 다녔을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좋은 사회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의식들 뭐 그런 거를 또 거기 와서 또 듣겠다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이 기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제 약간 제가 있었던 틀을 벗어나갖고, 그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새로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더 그렇게 영역을 넓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뭔가 일상의 루틴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니 예. 삶이 이렇게 예. 고리타분해서 되겠는가 네. 하면서 이제 아니 약간 위기감 같은 게 살짝 오더라고요. 나는 맨날 똑같은 말을 하다가 이게 이제 이러다가 퇴직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 친구들하고 내가 맨날 퇴직을 한 다음에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똑같은 말만 하다가 이렇게 헤어진다? 야 이거 이상하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그냥 그 정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뭘 이걸 뭐 새롭게 어떻게 내 인생을 뭐 설계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좀 다른 거를 한번 끼우끼우 쳐다봐야 되겠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의외로 저의 인생에 이런 어떤 새로움을 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기후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이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하는 뭐 과학, 뭐 환경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반 사회적 이 맥락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강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모이는 분들도 그러한 곳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이었으니까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위계 체계에서의 갖게 되는 독특한 이제 그 문화를 좀 벗어나서 좀 새로운 거를 그때부터는 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뭔가 이 사회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좀 더 접근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때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요즘은 좀 고리타분한 일상을 안 사시나요? 지금은 너무 버라이어티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제 능력을 벗어나가고서 너무나 이게 확대가 돼서, 이거를 지금 이제는 오히려 이걸 어떻게 좀 줄여놔야 될까? 근데 이게 줄여지지가 않네요. 줄여지지가 않고. 그래도 그냥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도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갖고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슈가 돼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뭐 자그마한 이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이건 뭐 제가 만든 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많은 분들, 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고 네, 계시네요. 버라이어티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젊은 날에는 참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힘들어. 이게 젊음이 그래서 좋은 거야. 젊은 이 버라이어티 자체를 즐길 수가 있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버리면 이 버라이어티가 힘이 들어서 그래서 명을 줄이는. 그래서 젊음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버라이어티한 삶을 또 네. 잘 네,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거예요. 예. 누리고 계신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대 간 연대에서 또 이렇게 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쵸? 뭐. 네. 그런 면도 또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믿으면 안 돼요. 이 인간이 언제 꼰대가 돼갖고 나타나는지 항상 긴장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라요. 저의 꼰대성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조차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이게 되게 버라이어티한 만큼 다양한 청중들과 또 다양한 자리, 또 생각보다도 다양한 주제, 그러니까 예, 기후 위기를 하더라도 예. 듣고 싶은 자리가 다양하니까 그런 곳에서 좀 정말 수많은 자리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떠올렸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강의 자리 아니면 질문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일단 강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제가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파란 이제 빨간 지구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연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게 강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물론 그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게 거기서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강연할 때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러한 사실만을 갖고 거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적인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순전히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고 처음에는 뭐 나도 모른다 뭐 이러고서 끝났었는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또 답을 찾아보려고 또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과학적 사실의 이 부분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래서 이 강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간다.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던져지는 그 질문에 또는 저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연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김은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기초를 해갖고 신념을 이야기를 해야지 신념을 먼저 정해놓고 사실을 갖다 맞추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쓴 글이 정말 그랬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난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끊임없이 사실을 끌어모아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신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신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나의 신념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 해도 제가 이런 사실들을 고를 때 이미 제 자신이 이게 어차피 저는 완벽성이라고 하는 거를 없으니까 그걸 골라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이 흐름이 맞는 것이 이건 저한테는 끊임없이 제 스스로는 아무튼 의문이 되는 이제 이러한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열린 자세로다가 이런 사실들을 이제 모아내야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셨던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강연, 그건 무엇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다른 강연은 다 이제 비슷비슷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만 돼도, 제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학생들이 어렵대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냥 일반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면, 뭐, 조는 친구가 항상 5분의 1 이상 되거든요. 야, 이러면, 이건 이제 제 수준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전달이 돼야 감이 빡 온다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이제 그런데 그 전에, 한 2년 전인가? 어디 이제 강연장을 이제 갔는데, 중학생이 한 7, 8명? 남학생이 이제 맨 앞에 앉아서. 그래갖고 이제 중학생이 이제 이렇게 제 강연을 듣게, 뭐 어른들이 이제 주로 듣는 강연인데, 그 중학생이 한 7명이 앉아요. 그게 이제 기특해서. 강연 전에 붙들고 이야기도 하고 깔깔거리다가 그러다 이제 강연을 시작을 했어요. 네. 이야,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게 내 강연을 하자마자 이게 또 코 밑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떠드네. 근데 이제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이 신경을 쓰면 말이 이제 헛나가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짜증이 팍팍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한 40분쯤 이야기하다 갑자기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어. 이게 이제 말이 이렇게 팍 빗나갔는데 네. 와, 얘네들 이거 이대로 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강연도 뭐 이제 잠깐 준비를 하고 뭐 니들 때문에 내가 뭐 말이 헛나가고 뭐 이래갖고 내가 도무지 이거 못 해먹겠다 뭐 이러면갖고 후들겨 이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연을 계속했지. 근데 갑자기 조용한 듯 하다가 갑자기 지들끼리 또 뭐라고 그러더니 우욱 거리고 또 다 나가버리네 강연 중에. 그래갖고 그러나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걸 대단한 강연을 한다고 애들을 잡고 애들을 또 뛰쳐나가고 아우 창피하게 무슨 꼴이야. 제가 이불을 차면서 그걸 참아야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뒤로 막 중학생만 보면 막 그냥 긴장이 그냥 빡 돼버리는 저것들이 이제 떠든다 막 이 개념이 있어갖고 고등학생들도 당연히 이제 그래서 겁나는 곳이에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일반 학생 이제 다 들어와서 전교 동원형이 되려진 이런 강연은 제가 안 간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기가 이 학생들한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러한 책들을 갖고 이 친구들이 다 독서를 다 했고 그런 독후감도 썼던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러한 이제 책으로 다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이다. 근데 대체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가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강연하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전 거기서 이제 제가 깨닫는 게, 물론 학생들의 그런 수용성이 이제 좋다라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야, 선생님의 역할이 이렇게 다른가? 그냥 생짜배기로 모아놓으면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이 그냥 다 졸아버리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 사전에 학생들과 이 문제를 토론하고 그렇게 해갖고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앉혀놓은 친구들은 완전히 이 눈빛과 이런 열정과 이것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초중등 선생님들의 이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는 저는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그 열정이 우리의 그런 어린이들, 젊은이들을 얼마나 바꿔낼 수가 있는가. 전 그게 굉장히 제 강의 때 인상적이었어요. 네. 교육의 어떤 그렇죠. 가치 역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이 그냥 애들을 그냥 단순하게 모아놓고 저보고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선생님들이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 그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강연을 할 때 그거는 완전히 정말 세상이 틀려요.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열정과 그래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질문부터도 완전히 그건 틀린 세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강연은 저 스스로가 정말 감동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그 강연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강연을 받고 어떤 희망을 느끼는 이러한 강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수용성이 가장 좋은 그러한 강연을 듣는 분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수녀님들이에요. 야, 수녀님들의 그 수용성은 정말 거기는 강연하고 나오잖아요. 문을 나오는 순간 뭐 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얼마나 이분들이 그 수용성이 좋게 반응을 해주셨길래 완전 사람을 막 구름 위에 붕 떠갖고 아무튼 대단하신 그러시구나. 아무튼 그런 감수성으로다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들으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그 이렇게 강의나 이렇게 수업에 자리가 있으면 예. 나름의 좀 기준 철칙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뭔가 들었어요. 일단은 네. 일주일에 뭐 3개까지 들어오는 거는 그냥 뭐 특별한 뭐 기준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3개를 하고 나서 일단 저는 중단을 해요. 더 이상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학생들을 이렇게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독서도 다 시켜놨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좀 한번 와주세요. 그거는 무조건 갑니다. 그런 거. 멀어도? 그러면 시골 산골이고 막 어디고 다 가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세상에 그거 안 가면 안 되죠. 그거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 책을 읽고서 그런 이제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독서 모임들에서 그런 데서 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그것도 뭐 별일이 아니면 그것도 제가 최대한도로 가는 그러한 거를 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특별히 그렇게 이제 제 스케줄이 엉켜 있지만 않으면 그것도 제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뭐 그래서 그냥 맨 앞에 여유로울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뭐 그건 특별히 제가 뭐 가리는 거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3개 이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건 가야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때는 움직여요. 네, 그게 그냥 제 원칙이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던 좀 이제 예. 과학자로서의 좀 맥락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뭐 시민단체에서 이제 부르고 또 네. 학교에서도 부르고 네. 이렇게 하는 네.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느끼시나요, 혹시? 엄청 많아졌죠. 그죠? 점점 네.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도 그 계기가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2018년도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가 2019년. 2019년. 2018년도 그거는 이제 1.5도에 대한 그 온난화 보고서고 네. 저는 2019년에 그 세계 기후 정상회담 2019년 가을에 그래서 그때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그 집회가 있었잖아요. 9월 우리 20일.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그게 기점으로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민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이러한 시민 운동 단체들은 그때가 거의 기점으로다가 완전히 어떤 그 급변적 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냥 그 전과 후는 완전히 그 세상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 이쪽에서 이 기후 위기를 대하는 이런 태도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2019년 가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이 시민단체에서의 기후 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21일 예, 맞아요. 그러니까 회화에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그게 뭐 누가 혼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 다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해갖고 그걸 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그 시점부터가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그 분기점의 그런 시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거로다 그 전과 후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9월 21일 예, 갔었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거의 뭐 혼자 갔었나? 뭐 둘이 갔었나? 예. 이렇게 소소하게 갔었는데 되게 그런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나중은 없다. 뭐 이런 예. 슬로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고 뭐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제 코로나19 코로나가-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 수는 없었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예. 좀 아쉬운 예, 것들이 예.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제 과학에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게 정치의 영역, 국제 정치의 영역까지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위기 현실을 좀 이제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미션은 1.5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네. 이제 아직은 1.2도신가요? 지금 1.3도신가요? 뭐 1.1도 뭐 그냥 1도라고 퉁치죠. 1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제 산업화 이전 예. 1.5도를 넘기면 안 예. 된다. 예. 이 하나의 어떤 예. 경고 아래 예. 모든 나라들이 지금 네. 재편을 하고 있고 예. 이제 막 나서고 있잖아요. 그 네. 와중에 이제 한국도 네.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네. 국가도 뭐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네. 있는데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국 사회를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건 굉장히 이제 큰 이야기예요. 음. 이게 그 생각보다는 큰 이야기고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2018년도에 유엔의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이제 IPCC가 이제 인천에서 열렸죠. 그때 바로 이제 1.5도도 이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었고 바로 그 1.5도를 막으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선언을 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지만 바로 이제 1.5도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유엔 차원에서 모든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는 바로 이제 2018년 인천에서 합의되었던 바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별 다루지도 않고 우리 정부에서조차도 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엄청난 회담을 바로 대한민국에서 했고 오늘날 그 기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은 바로 2018년 인천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한 것이 얼마나 뭐 잘 되고 있냐. 아직까지 뭐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아직은 뭐 위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지금 대응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번 요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다른 시간을 한번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긴 이야기가 그렇죠. 됐어요. 층위도 다양하고. 층위도 다양하고 그래서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시민들의 음흠. 맥락에서는 네. 이 기후 위기라는 걸 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나름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다 이쪽 기후위기 대응 쪽으로다가 다 전환이 되었고 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뭐 2019년 가을 이후에 그러한 이제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확실한 것인데 이것이 일반 이제 시민에게까지 얼마나 퍼졌는가. 그래서 분명히 많이 퍼지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도가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저 역시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확실히 이야기한 거는 네. 시민단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는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뭔가 그 지역에서 자기 아무튼 그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분명히 이제 그 퍼지기는 할 텐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건지 제가 그건 아직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원전 문제라든가 뭐 기후 위기 이런 거 뭐 별것이 아니다. 아직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물론 언론에서 또 이렇게 보수적인 언론에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그냥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 갖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분들하고 가서 관심이 없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보수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틀린 그러한 이야기를 그냥 믿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많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시민들 실제적인 일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균열이 가면서 이 기후 위기라는 게 다양한 그렇죠. 사람들에게 거기에 그러면은 그렇게 일상에 하루하루 이제 헐떡거리며 사는 분들도 왜 이게 그런 어떤 그냥 막연한 지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게 이제 실리적으로 왜 내 삶과 관련이 돼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까지 풀어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또한 가져야 되는 과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 코로나가 이게 너무 이게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예, 예. 제약이 있기 예.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라는 거를 생각할 겨를 또는 당장 이걸 우리 문제로 하기에는 지금 코로나라는 위험이 너무 지금 닥쳐 있어서 예. 좀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아니냐 뭐 정부한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기후 위기라는 이런 그 더 큰 이야기를 막 하는 게 오히려 좀 가당키나 하냐 이제 이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위험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아무리 커다란 위험이라 해도 뭐 좀 있다가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둔감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이건 뭐가 인간이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피해를 봐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실제보다도 과잉 반응까지 일으키는 게 이제 인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장 정말 이건 커다란 거고, 잘못하면 이거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라 해도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위험에 대해서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인간의 뭐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인간은 이제 그러한 존재이고,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위험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뭐 성경에서 보면 예언이 지금 선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응하지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제 니들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불벼락이 떨어진다. 아무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멸망에 대한 그 예언 자체가 그게 진짜 뭐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 기후 위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뭐 어떤 면에 있어서 이거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바로 이제 그러한 힘들을 이제 키워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인류가 우리가 이 문제는 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는 즉각적 반응을 하고 그걸 이제 극복을 해오는 과정이 바로 인간의 역사였었는데 이제 이 기후 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에요. 만약 우리 인류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조차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거를 미리 대응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이 문명사에서 완전히 인간은 새로운 문명사를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그러한 존재까지가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이 문명은 붕괴가 일어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문명이 붕괴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중간의 과정이 없는 바로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 인간이 놓여 있고 바로 그것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바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갈림길에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우리가 되려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빨리 뭔가 속도를 내야 되는 거라기보다 어떻게 연대를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는가 예전에는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내 집단만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엔 그게 더 궁극적으로는
나락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걸 이제 인식했을 때 계속해서 그런 나를 챙기고 내 국가만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의 전반적인 문제를 두고 내 삶이나 내 사회를 재배치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이 특히나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어떤 걸 염두에 뒀으면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막 큰 이야기 말고도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살거나 지금 이 코로나라는 변화도 사실은 되게 심리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대한 어떤 문명의 어떤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미시적인 내 일상의 한 줄기 어떤 삶의 태도 또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게 그 운명 앞에 서는 어떤 자세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위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불이 나게 되면 달리기 시합 때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오잖아요. 네. 기후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갈 수 있는 역동적 이런 힘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험을 통해 갖고 우리가 여기서 이건 좌절을,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거 갖고 좌절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위험 앞에서 바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역동적 이런 힘을 갖다 뽑아낸다. 바로 이제 그러한 태도로다가 우리가 이제 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다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저는 기후 위기 이 자체는 저는 무섭다라고 보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문명의 붕괴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세상에 사람이 바보예요. 그 뭐 붕괴를 향해서 쪼박쪼박 걸어가게. 우리는 거기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힘들이 이러한 이제 위험을 통해 갖고 우리 안에 이제 생겨날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생겨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 이제 그러한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위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연대적 이 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면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OECD 그 사회 보고서가 매년 나오죠. 거기에 이제 어떤 거를 조사를 하냐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어려움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거기에 가장 적은 숫자를 지금 써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끊임없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경쟁을 통해 갖고 붕괴가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 안에 연대의 힘이 지금 다 상실이 완전히 돼버린 사회예요. 지금 기후 위기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러한 연대의 힘이 상실이 되었다. 바로 우리가 각자가 아무리 각자 도생의 이런 힘든 세상이라 해도 바로 우리는 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함께 할 사람이 없다. 그만큼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지금 한국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냉정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에 시달렸고 졸업을 해갖고서 나서도 우리는 내 동료, 내 이웃을 갖다가 내가 경쟁해서 내가 이기지를 못하면 내가 불행해진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거의 정신적으로다가 이건 거의 정신병 증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동료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이런 공동체에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뭐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이 뭐 좋은 대학을 못 가면은 얘가 삶이 어려워질 텐데 막 불안해 막 벌벌 떨면서 뭔 놈의 사회가 공동체가 이따위 사회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 놓고 벌벌거리고 있는 이런 사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지금 뭐 다 각자 도생에 지금 힘들다 그러지만 저는 이것이 연대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이건 묶어낼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사회, 이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그거를 지금 요구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지금 못 찾아갖고 지금 헤매고들 있는데 바로 그거를 찾게 되면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다들 외롭고 불안하고 그렇게 헐떡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연대의 어마어마한 힘으로다가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천호 박사님의 칼럼에서 어떤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사회적 티핑 포인트? 네, 그건 뭐 제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네. 독일의 그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한 이쪽 그 기후 이쪽에 이러한 이제 사회적 이러한 변동성에 네. 이러한 연구를 하는 사람 한 1000명한테 이제 그 설문을 돌렸어요. 그 중에서 약 이제 한 70명 정도가 거기 그 설문에 이제 답변을 해준 사람을 갖고서 다시 이제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해갖고 우리 사회에 이제 필요한 이 오늘날 이거를 기후 위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인류를 갖다 문명을 붕괴를 시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기후 위기를 왜 일어났냐?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어떤 산업화, 화석연료 기반의 이런 산업을 갖다 그냥 끌고 가는 한은 이거는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이 온실가스를 갖다가 공기 중에 내뿜는 바로 이러한 산업의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바꿔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급변적으로 이제 바꿔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요인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거를 하면 바로 이제 이러한 급변적으로다가 사회를 갖다 변혁시켜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이러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가 급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급변적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회적 급변적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후 위기의 이 급변성을 그대로 나오면 바로 이 사회가 이제 급변적 붕괴로 가게 되는데 바로 그 붕괴를 막으려면 사회를 급변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 자체를 배출하지 말아야지 기후 위기가 중단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급변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 자체가 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6가지를 제시를 했죠.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화석연료에 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다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형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석탄 여기로부터 생산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한다. 이건 분산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중앙 집권형의 이러한 전력 체계에서 여기 아무리 뭐 태양광 달고 무슨 뭐 바람개비 단다 해서 전력을 갖다 빵빵거리고 쓸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분산 시스템으로 다 바꿔내야지만이 바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이 전력 개통 시스템 자체를 다 바꿔버려요. 이거 급변적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삶의 거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이 도시에서 살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90% 이상이 지금 도시에서 살고, 다시 말해서 이 도시는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이 전위적인 이러한 이제 장소인데,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를 탄소 이제 중립의 이제 도시를 이제 만들어 내버려야 돼요. 그거는 이 도시 설계를 완전히 다 바꾼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다 이제 6가지 이러한 것들을 다 급변적으로 변화를 시킬 때만이 바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중단을 시키고 바로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 급변적인 변화를 어떤 엄청난 영웅이 한 명 나타나갖고 다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바래야 되고 그 바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뭐 표시가 되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든 이렇게 발산이 되든 그렇게 만들어져야지만 대변환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이건 세상이 바뀌어져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결국 기존에 몰라요. 뭐 다른 나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뭐 기존에 이제 정치 이런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이러한 정치가들이 그렇게 급변적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될 이유가 이분들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지켜야 될 이유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권 여당이니 여기도 뭐 나름대로 진보적이라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보는 무슨 놈의 진보입니까 지금 뭐.
이 세상 지키겠다고 지금 다들 헐떡거리고들 앉아갖고 전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제대로 된 거 전혀 지금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지금 야당은 지금 뭐 여당 보고 묻는 진보라고 하는데 정말 저건 진보에 대한 모독이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런 어떤 기존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런 아마 정치 집단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이제 시민이 스스로 이제 새로운 이런 권력을 이제 시민이 만들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듣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 말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 대혁명 그전에는 아버지한테 나라를 물려받는 세상에서 그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이 연대로 해갖고 정부를 만들어버려. 그때가 훨씬 더 어렵죠. 지금 우리보다도. 그래도 그렇게 세상을 갖다 확 뒤집어 놨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희망 아니면 신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계를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건 기존의 이러한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러한 정치 집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완전히 그러한 새로운 권력을 아마 시민들이 만들어낼 때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후 위기가 이제 인류의 활동으로 네. 인류가 이제 만들어낸 위기이고 자초한 거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인간이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고 또 모색해 나가는 것도 결국엔 또 인간이 해나가야 되는 몫이다. 당연하죠. 지가 싸질렀으면 지가 그거 아무튼 깨끗이 치워야지. 그거 누가 치워줄 거야?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네. 그건 뭐 만고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그거 누가 해주겠습니까? 사람이 저질렀으면 사람이 처리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맥락처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더 다양한 언어로 더 다양한 목소리로 이 기후 위기를 직면하려는 용기를 또 갖고 또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서는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치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뭔가 낙담하거나 분노하는 에너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모아서 어떻게 또 다시 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이제 또 저희 몫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그랬죠. 뱀처럼 아무튼 잘 쉬어가면서 아무튼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즐겁게 경쾌하게 그렇게 이제 이거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성경 말씀을 하나 맞으면 이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가요? 이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표적은 또 보지 못하느냐라는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이네요. 아까 이제 그 날씨만 보다가 이제 그 안면도에 가셔가지고 이제 시대의 표적을 발견하신 그걸 제가 들으면서 아까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 좋은 말씀이네. 막 성령이 막 아니, 성경을 갖고 이렇게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좋은 말이라서. 네, 그래서 아니 정말 그 말이 저는 좋다라는 게 날씨는 니들이 구별을 하는데 왜 시대에 이거를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 변화의 시대에는 이 변화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저는 이제 뭐 다른 거는 안 보는데 이 역사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보는데 그 역사의 그런 어떤 변혁의 그런 시점들 여기에서 그거를 끌어냈던 사람들이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완벽했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역사에 그렇게 주인공이 되었나? 그 시대의 흐름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시대에 바로 이 시대의 어떤 그 흐름에 그 맥을 갖다 짚고 그거를 집요하게 밀고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러한 위기들이 바로 극복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 아니,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전에 아무튼 인용하셨던 그 성경 그 구절이 굉장히 아무튼 와닿네요. 네. 저도 와닿았습니다. 만큼 말씀 들으시면서. 네. 그러면 오늘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저런 얘기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또 저희가 많이 좀 찾았던 것 같은데, 오늘 첫 이야기 마무리 좀 소감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아니 싶습니다. 이때까지 떠든 사람한테 소감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아무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천호 박사님의 글을 또 이제 읽고 뭐 영상 같은 것도 보고 뉴스에서도 뵙고 이제 했지만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네. 막 대화를 이제 나눈 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또 같은 동시대 사실 기후위기 처음 직면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 그럼, 직면하니까 같이 이제 지혜를 또 잘 모아가면서 또 영상으로도 많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이에요?